네, 블루캠프 오늘은 조응천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의원님 오셨으니까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지내셨잖아요. 네, 이거 잠깐 여쭙고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네네. 이분이 그 고향이 충남 예산인가 보던데 네. 고향 등지를 돌면서 명함을 돌렸는데 네. 이게 내년 선거 대비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본인은 수석의 역할이다. 또 이렇게 항변을 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도 그 뉴스 잠깐 봤습니다. 음. 그 사회수석으로서 직능이나 지역 돌아다니면서 소통하는 거, 의견 듣는 거 그것도 자기 본연의 일이다. 근데 하필이면 왜 자기 지역을 집중적으로 그것도 몇 번씩이나 다니면서 축구, 마라톤, 동문회, 체육대회, 사찰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다녀요. 거기다가 명함도 돌리고 거기다가 봉황 문양 새겨진 축기 이런 것도 보내고 한다고 그래요. 예, 예. 그건 수석으로서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거라고 일단은 보여지죠. 선거 대비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양반 근데 원래 마포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마포 갑. 예. 거기 지금 노웅래 우리 당에서 노웅래 의원 어쨌든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예. 상당히 자기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왜 예산이냐? 왜 예산 가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전당대회 때 안철수 쪽에다가 자기 휘하의 그 행정관이 안철수 쪽에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제가 되고 있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 왜 예산 가지고 그런지 전 좀 의아스럽다 그래요. 근데 의원님께서 만약에 이거 선거 대비 차원의 그 움직임이라고 만약에 진단하신다면 강승규 수석을 넘어서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 총선에 나올 수도 있는 하나의 어떤 사례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예. 원래 수석 정도면 네임드기 때문에 원래 1년 전에 이렇게 막 나서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행정관들 좀 누구지? 근무했었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일찍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나 행정관으로 재직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지금 국정 철학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뽑아주시면 이 정부하고 확실하게 할게요.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수석이 벌써부터 이렇게 다니는 건 저는 조금 이상합니다. 조금 전에 의원도 잠깐 했지만 아무튼 강승규 수석 본인은 시민사회 수석은 직능이나 지역이나 사회종교단체 등 많은 시민사회층과 소통하고 의견도 들어야 한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의원님 지적은 근데 왜 하필이면 그러면 본인 고향이나 요쪽만 그러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 253개 시군을 다 다녀야죠.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니실지도 모르죠. 모르겠습니다. 253개 시군을 다 그렇게 열심히 다니려면 청와대에 출근을 할 수가 없겠죠. 얘기가 그렇게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좀 여쭤봤던 네. 거고요. 자, 소속된 민주당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이 당원 한 명을 제명을 했잖아요. 네네. 전혜숙 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이런 것들을 네. 보냈다라는 건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시범 케이스로 하나 그렇게 제명을 하신 모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도 제명이나 마을이나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할 거 없이 김남국 의원 왜 두둔하지 않냐 옹호하지 않냐 너 국힘당이냐 절로 가라. 또 우리 대학생위원장들 청년 정치인들 향해서 코인 팔적이다 뭐다 그래서 계속적인 비난 공격 계속되고 있거든요. 또 저 같은 의원들 우리 이원우 같은 의원들 향해서 계속 비난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혀 개선된 건 없죠. 하나 본보기로 그냥 제명을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제명 처분이 그러니까 다른 당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강렬한 메시지로 전달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경고형 메시지가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명을 한다고 그분이 나중에 다시 복당을 하면 되는 거고 일상생활 하는데 무슨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닐 거고요. 오히려 형사 고발 같은 걸 하는 게 더 강력하겠죠. 네. 형사 고발을. 예,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저번 주인가요? 안성해 가지고 수박을 이 대표가 먹었을 때 이거는 시그널이다라고 이제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대수특필되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이 대표라면 그거 아니다. 말도 아니다. 왜 이걸 그렇게 하냐. 라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말리고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수박 제철 아닌가요? 그래서 아니 요즘 어디 저 식당 가면 수박이 후식으로 나오는데 네. 그래서 잡으려다가 움찔합니다. 농담이시죠? 아니요 동족상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우선 넘기겠습니다. 예, 그렇죠.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이원욱 의원이 이게 이제 개딸이 보낸 거다라면서 이제 했던 공과 문자 조사해 봤더니 당원이 아니고 당 밖에 있는 사람이더라. 이관계다. 이런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와.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분이 당원이고 아니고가 저 사태의 본질이냐라고 저는 되묻고 싶어요. 당원임을 확인하려면은 뭐 우리 당원이 200만이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그 당원 데이터베이스가 각 의원들한테 있어가지고 검색을 해보고 아 당원이구나 아니구나 그걸 뭐 미리 확인을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원욱 의원님은 어쩔 수 없었죠. 예, 중앙당에서. 근데 당원이기 때문에 이런 글을 썼을 거라고 그 내용 중에 아마 추론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개딸하는데 왜 자꾸 개딸이라고 그러냐. 근데 개딸이라는 것이 어느 세인가 이렇게 강성 당원 혹은 강성 지지자 정치 훌리건을 지칭하는 대명사 비슷하게 그렇게 지금 돼버렸습니다. 그게 꼭 그 개딸을 의미해서 그렇죠. 꼭 그 지칭해 가지고 고유명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개딸 아닌데 왜 자꾸 개딸이라고 그러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논점을 좀 흐리는 얘기 같고 이거 가지고 뭐 진상을 파악하겠다 조사하겠다 뭐 이 관계에 대비하겠다라고 지도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적반하장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 내로남불, 도덕 불감증, 당대 민주주의가 지금 악화되는 거, 말 못하게 하는 거, 뭐 자꾸 억누르는 거, 이걸 어떻게 불식시킬 거냐는 거지. 그 특정인이 200만 중에 한 명이냐 아니냐, 그걸 틀렸다고 해가지고 이관계에 속아놨다. 그 경위를 파악하겠다, 조사하겠다. 좀 어이가 없어요.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이렇게 한번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의원님은 작심하고 쓴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요, 나오는 대로 얘기합니다. 나오는 대로. 네, 쓴소리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런 문자폭탄 받으면 네. 위축되세요? 아니요. 아니요? 예. 그럼 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잖아요. 저는 신경 안 써요. 예. 근데 다른 의원들이 신경 많이 쓰는 겁니까? 아니, 이게 이제 그 굳은 살이 수년간 쌓여 있으면 각질층이 돼가지고 괜찮고요. 지금 이제 새로 받는 의원들 또 대학생 위원장들 예. 뭐 청년 정치인 이거 애기 피부거든요. 아, 예. 예. 여기는 자극이 금방 가죠. 예. 아, 그래서 의원님 별로 신경 안 쓴다. 저는 굳은 살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맷집이 세졌다? 그럼요. 근데 이제 뭐 부모 얘기하고 뭐 가족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조금 예. 그렇죠. 예. 자, 바로 그 지점인데 네. 당원으로서 네. 당 운영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는 거잖아요.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지켜야 되는 선이라는 거 있는 거고. 네. 자, 그걸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민주당은 뭐 국힘도 마찬가지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입니다. 네. 물론 당비도 있지만 그러면 이 공당은 국민을 위해 존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뭐 표현이랄까 뭐랄까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이냐, 특정인을 위한 것이냐, 대표를 위한 것이냐, 강성 지지층 뭐 개딸을 위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 지도부는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예, 예. 그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외면을 받을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죠. 즉각적인 단호한. 자, 그럼 의원님 현실적으로 네. 지도부가 이런 상황을 그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동원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네. 아니 완전히 막을 수도 없잖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어쨌든 제명인의 마을 이장 그만두고요. 그리고 팬덤 옹호하는 발언 하지 마라 의원들한테 네. 혹은 당 소속 그 정치인들한테 하지 마라 선출직들한테 그리고 나부터 강성 팬덤들하고 전련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시고 그리고
뭐 지도부 그리고 선출직들 강성 유튜브 나가지 마라. 나가면은 불이익 주겠다. 그리고 팬덤에 편승한 정치인들 공천에 불이익 주겠다. 아, 공천에 불이익 주겠다. 예, 뭐 이런 것들을 천명을 하고 그걸 실천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건 의원으로서 소신의 그러니까 표현의 영역에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우리 당은 공당입니다.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면 그건 공당의 존재 가치에 배치된다고 저는 근데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민을 위한다는 게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 상황에서 김남국을 옹호하지 않는다고 그걸 공격하는 거 그게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이건 국민을 위한다라고는 전제에서 본다면 일탈되는 것이다. 이런 판단입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로남불이고 도덕 불감증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김남국 코인 논란과 관련해서 뭐 법적으로는 지금 결정되고 최종 판단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는 우리가 항상 있잖아요. 빠지는 것이 도망가는 것이 법적으로는 잘못된 거 없지 않느냐. 우리가 그러면 내년에 법적 판단으로 저를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정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법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뭐 우리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법적인 판단으로 끝나는 겁니까?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정치 영역이잖아요. 정치 영역에서는 어떤 본인의 그러니까 그 소신과 뭐 이념과 이런 거에 따라서 현상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해석을 주장으로 해서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정치잖아요. 네. 그러면 김남국 코인 논란 같은 경우도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질문의 취지는 이런 거거든요. 아 그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건 뭐 또 조국 얘기가 또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늪이다 쉽게 얘기하면. 아니 조국은 뭐 강이고 김남국 늪이란 거는 사실 뭐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었습니다. 원 저작권자십니까? 예. 네. 근데 이건 뭐 바둥거리면 바둥거릴수록 더 빠져드는 건데 이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편은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감싸야 된다, 옳다. 이거 공격하는 거는 우리 편 아니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떳떳하다. 검찰, 정치검찰, 기획수사다. 그리고 평소에 했던 얘기하고 너무 다른 이면이 드러나고 그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 안 하고 그냥 뭐 고소하거나 없어지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다 해명을 하고 납득이 되게 하는 게 필요하지. 그거 없이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옹호해야 된다. 이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맞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서명 받고 있습니까 지금? 서명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연명 우리 연서명 연명 좀 해주신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예요 거기 내용이? 대학생 위원장들 예. 그 코인 팔적 또 아까 애기 피부라고 했던. 예. 그리고 그 최고위원을 경험했던 혹은 뭐 좀 알려진 청년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김남국 사태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죠. 그리고서는 뭐 아주 대단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예. 좀 심하죠. 또 어떤 분은 교통사고 난 거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비아냥을.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네네. 대학생 위원장에 대해서. 근데 당 지도부는 아무 조치를 안 해요. 예. 예. 아니 민주당 내에서 그래도 젊은 정치인들이 청년들이 용기 내 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소신껏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난 거기서 빠질래요. 뭐 이런 분들도 나오시고 하는데 이걸 그냥 방치했다가는 민주당의 장래는 크게 불투명하다. 이거는 당연히 이건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 취지에 공감하시면 연명 좀 해주시라라고 하고 오늘 의총에서 이거 우리가 같이 좀 발표하자라고 할 예정입니다. 되게 많이 그래서 서명했대요. 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4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요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정부 야당이 집시법 개정 움직임 보이고 있잖아요. 네. 법률가 출신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쪽이 캐시카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죠? 예, 아무래도 그래요? 어려울 때 힘이 돼주는 민노총. 지지율 끌어올리는 데 네, 도움이 된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뭐 이태원 참사 뭐 하여간에 우리 정부 여당이 특히 윤 대통령이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민노총. 예. 그런 거예요? 전 그래서 그러니까 집시법 목적, 그러니까 개정 자체가 목적이라보다는 그 과정에서 논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득될 게 많다. 이렇게 그러니까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적인 대처, 또 건폭 소탕, 예. 또 뭐 민노총 회계 감사,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법 질서를 제대로 세운다라고 해서 좋게 평가를 받았고 또 예. 여론조사에서 플러스 요인이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조금 더 부스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 얼마 전에 노상 방뇨하고 뭐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노숙 집회. 네, 노숙 집회. 한동훈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서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 그리고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후자를 선택하지 않으신 또 거의 거의 반절에 가까운 국민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안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거나 요거 또한 이제 ABM, Anything But 문재인이죠. 예. 예, 항상 보면은 힘들 때는 전 정부 비교, 예, ABM으로 가고 민노총 타도, 마약 척결, 요 세 가지 시리즈로 계속 갈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민노총이나 마약이 지금 같은 정책 용도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이다. 요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캐시카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법 질서를 세우는 윤석열 정부 이렇게 각인시키고 그렇습니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위헌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서슴치 않고 그냥 뭐 밀어붙이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근데 것 어차피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반대면 어차피 통과는 안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저 사람들은 민노총 두둔하고 뭐 우리 저 출퇴근에도 지장을 주고 또 이 평온한 삶에도 지장을 주는 저는 민노총을 놓을 수 없는 민주당. 그리고 이제 딱 그러면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그 법원 측에 맞게 해야죠. 어쨌든 지금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집시법상의 공공의 안전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만 못하게 돼 있고 또 지금 헌법재판소에 의하면은 일몰일출 오기 집회는 헌법 불합치 또 일몰에서 자정까지 시위 금지는 위헌 결정이 났는데 자정에서 일출까지는 지금 입법 미비 상태예요. 요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입법 소지가 있어요. 그래요. 이건 입법 불비 상태입니다. 아 근데 도대체 헌재가 헌법 불합치 이런 거면 좀 국회가 좀 빨리빨리 좀 하지 왜 자꾸 손 놓고 있어요, 도대체? 하겠습니다. 몇 년 됐어요, 도대체 몇 년? 2009년이니까 이건 15년. 예. 알겠습니다. 뭐 의원님한테 이럴 건 아니지만 네. 국회한테 한 얘기입니다. 국회한테. 저도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홍찬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